안녕하세요. 이번 워홀 유경험자 발표를 맡게 된 김인혜입니다. 제 발표 제목은 크게 제2의 인생 전환점이지만 사실상 저의 호주 워홀 경험이 담긴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목차는 크게 호주 워홀 계기, 2년간의 주요 거주지, 그 외 지역들, 워홀로 변한 내 삶의 변화 이렇게 총 4가지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부터 보시면 대학 시절 우연히 발견한 라오스 해외봉사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약 3주간 라오스에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경험이 저에게 설렘으로 다가왔고 그 설렘이 용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다른 나라에서 혼자 힘으로 해외 생활을 경험해보고자 호주 워홀을 결정하게 되었으며 대학교 졸업과 동시에 워홀 준비를 해서 2019년 8월에 한국을 떠났습니다. 2019년부터 작년 8월까지 약 2년간의 워홀 동안 저는 총 5군데에서 각각 최소 3개월 이상을 살고 여행하고를 반복하며 생활했었어요. 저의 첫 지역이었던 모란바는 저의 제2의 고향과도 같은 장소입니다. 그 당시 살 때는 답답하고 지루해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지만 막상 벗어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그리운 그런 곳이죠. 다들 이 지역은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지역은 퀸즐랜드주에 위치해 있으며 메카이라는 곳에서 약 2시간 떨어진 지역입니다. 외딴 지역인 만큼 한국인도 저 하나였으며 한인 가게, 한식당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곳에 제가 오게 된 이유는 바로 오페어라는 일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낯선 땅을 밟기 전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던 저는 호주 문화에 먼저 적응하고 워홀을 시작하자는 생각으로 한국에서 먼저 일을 구하고 왔거든요. 오페어는 한국 가정집에서 같이 살면서 맞벌이 부부의 아이를 돌보는 일이며 숙식 제공을 받는 대신 주급은 약간의 용돈 정도만 받았어요. 이 아이가 제가 돌보던 아이였습니다. 저는 이 가족들과 같이 지내면서 매주 친척집을 방문하고 같이 외식하고 시드니까지 로드트립하는 등 정말 한 가족같이 생활했어요. 이 음식들은 제가 먹은 호주 가정식들입니다. 이 중 저의 최애 음식은 라자냐와 치킨 팜이에요. 이렇게 저는 약 6개월간의 오페어 생활을 마치고 세컨 비자를 따기 위해 딸기 시즌인 번다버그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삶은 정말 한편의 드라마같이 파란만장했어요. 농장만 가면 떼돈 벌 줄 알았던 저는 2달 내내 방값이 밀려 여권을 맡기고 주에 약 9만 원을 벌며 생활하고 비 오는 날 13시간 딸기 따고 집 가는 길에 울고 진짜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계속 있었던 이유는 같이 생활한 한국인들, 외국인들과 매일 파티하며 놀고 생활한 삶이 너무 행복했고 즐거웠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즌 시기에 돈벌이는 진짜 몇 개월 고생하다 하이 시즌 딱 몇 주만 잘 벌어요. 운 좋게도 제가 저희 팜 딸기 탑피커였었는데 평소 시즌에는 800, 900불 정도 벌다가 하이 시즌 때는 약 2,000불 정도 벌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과 희로애락을 느끼며 지내다 딸기 시즌 끝날 때쯤 탈출해서 브리즈번으로 갔습니다. 브리즈번은 호주 살면서 가장 많이 방문한 지역인 만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지역입니다. 처음에는 자연의 여유로움과 적당한 도시스러움이 너무 좋았지만 여기에 계속 있을수록 한국 같으면서도 호주의 이국적인 분위기가 함께 느껴져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곳 브리즈번에서 처음 시티잡을 시작하였고 그곳은 바로 스시에도였습니다. 스시에도는 브리즈번에서 가장 많은 스시집으로 정말 맛있고 유명합니다. 숙소는 시티에 위치한 리버시티 마스터룸으로 방값은 230불이었어요. 저희 방에는 총 3명이 쉐어했는데 다 한인이었습니다. 이렇게 호주 온 지 1년 만에 시티 생활을 시작했고 시티 구석구석 다니며 다양한 한식당에 가서 밥도 먹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어요. 그리고 브리즈번이 아닌 근교 외곽에 나가 여행도 하며 알차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이스트리트였는데 이스트리트는 여러 나라의 먹거리가 모여 있어 브리즈번을 방문하신다면 꼭 가보시길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호주의 놀이공원인 무비월드입니다. 이 무비월드는 DC를 컨셉으로 한 놀이공원이며 짜릿한 놀이기구가 많기 때문에 꼭꼭 추천합니다. 마지막은 누사인데요. 누사는 아름다운 해변이 있는 곳으로 유명하지만 차가 없는 저희 뚜벅이들한테는 가기 좀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철을 타고 5시간을 가면 가능은 합니다. 그러니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1박 2일로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여행을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브리즈번에서 케언즈로 지역 이동을 하게 됩니다. 케언즈는 호주의 동남아로 불릴 정도로 정말 따뜻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막상 살고 보니 날씨만 따뜻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 간의 마음이 따뜻하고 뜨거웠습니다. 단지 지나가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이곳 사람들은
한없이 밝은 미소와 관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머물 생각이 없었던 저는 단시간에 이곳 케언즈에 정이 들어 살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돈을 벌기 위해 투잡을 하며 낮에는 히로스시 롤메이커로, 저녁에는 쿠시 주방 스텝으로 일했었습니다. 이 당시 코로나로 워홀러들이 없었어서 금방 원하는 일자리들을 구할 수 있었어요. 히로스시는 레드린치와 시티를 오가며 일했고 쿠시는 시티와 약 30분 떨어진 팜코브에서 일을 했으며 시티 사는 직원분들이 픽업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케언즈는 브리즈번과 달리 최저 시급이 높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투잡을 하는 와중에도 운동하고 짬나는 시간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정말 하루하루를 알차게 보냈습니다. 다양한 놀거리와 볼거리들이 많고 맛있는 먹거리들 그리고 액티비티들이 많아서 진짜 여행으로는 딱 좋습니다. 그중 케언즈 대표 액티비티의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트로이 섬입니다. 이곳은 유명한 바다 중 하나로 제가 호주 내에서 본 바다 중 가장 맑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운이 좋다면 수영하다가 바다 거북이를 볼 수도 있답니다. 다음은 쿠란다. 쿠란다는 다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바타의 촬영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여기는 단지 저 열차를 타는 것 외에도 작은 마을과 생태공원이 있어 관광지로는 딱입니다. 참고로 저 열차는 왕복행이지만 산에서 내려올 때 타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은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입니다. 이곳 또한 영화 촬영지인데요. 바로 니모를 찾아서의 니모가 여행을 시작한 장소이죠. 여기서 수영을 하면 정말 아름다운 산호초들과 다양한 생물들을 많이 볼 수 있답니다. 이로써 저는 케언즈 생활을 마치며 마지막 퍼스로 지역 이동을 합니다. 동호주에서 워홀을 시작하여 마무리는 서호주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퍼스는 제가 오고 싶었던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이유는 퍼스에만 있는 다양한 관광지와 호주의 유럽이라 불려 궁금했기 때문이죠. 퍼스는 브리즈번과 비슷하지만 도시 규모 자체가 크지 않아 북적거리지 않고 오히려 더 여유롭고 편안했습니다. 퍼스도 케언즈와 마찬가지로 최저 시급이 브리즈번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시프트가 짧아서 많이 일하고자 한다면 조금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코로나 때 일할 사람들이 없었기에 다양한 곳에서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때 처음으로 쓰리잡을 하게 됩니다. 말이 쓰리잡이지 사실은 요일마다 가는 날이 달랐고 오전, 오후 이렇게 나뉘어져 오히려 케언즈 때보다 일을 덜 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아시아인들과 일하는 베트남 식당 롤드, 한국인들과 일하는 한식당 팔색, 유럽인들과 일하는 스페인 식당 핀초스 이렇게 총 3군데에서 일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한 식당이 아닌 오지잡에서 많은 외국인들과 영어로 일하고 놀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에게 이곳에서의 일 경험은 가장 특별했고 좋았습니다. 저는 퍼스 역시 일하면서도 많은 곳을 돌아다니며 여행했습니다. 마지막 지역인 만큼 더 알차게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죠. 크라운 호텔에서 헛캉스도 하고 프리멘틀 지역에 가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토록 제가 원하던 관광지에도 갔는데요. 그중 첫 번째가 로트네스트 섬입니다.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 하나죠. 바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동물 커카가 유일하게 사는 곳으로 커카섬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그렇게 퍼스에 간다면 무조건 가야 해요. 그리고 커카뿐만 아니라 자전거를 타며 보는 바다, 하늘, 섬의 풍경이 정말 아름답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는 피나클 서막입니다. 퍼스에서 꽤 떨어져 있는 만큼 퍼스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이며 지금껏 본 자연환경 중 이곳이 가장 황홀했습니다. 하얀 사막과 봉우리들로 가득 찬 사막, 그리고 밤에 보는 은하수. 여기는 진짜 무조건 꼭 가서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저의 2년간 호주 워홀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이 지역들 외에도 저는 애들레이드, 멜버른, 시드니, 울런공, 맥카이 등 여러 지역을 여행했습니다. 그중 가장 좋았던 여행지는 애들레이드였는데요. 이 당시 계절이 가을이라 그랬는지 더 분위기 있었고 애들레이드 지역과 되게 잘 어울렸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곳을 방문한다면 가을인 4월, 5월쯤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애들레이드를 여행한다면 같이 가볼 만한 곳으로 캥거루 섬과 독일 마을인 한도르프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다음은 멜버른은 동호주의 유럽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건물들 자체가 거의 유럽풍의 건물들이며 분위기 또한 호주 분위기와는 약간 거리가 멀고 물가도 다른 지역에 비해 조금 비싼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지역은 바로 호주의 상징 시드니입니다.
시드니를 갔을 때 가장 설렜던 곳은 다리마님 오페라 하우스와 하버 브릿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책에서만 보던 장소들을 실제로 보니 더 흥분되고 설레고 아름다웠습니다. 이렇게 2년간의 호주 워홀을 끝내고 저는 3가지의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으로 처음부터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편은 아니었지만 이를 계기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실패해도 그 또한 성장이라 생각하며 망설임 없이 도전해 볼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두 번째는 실천하는 힘인데 전 어릴 때부터 끈기와 인내가 부족하여 하나를 시작하면 끝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타지에서 혼자 힘으로 생활하다 보니 끈기와 인내가 늘어나게 되면서 중간에 포기하더라도 다시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그토록 해내지 못한 다이어트를 7개월간의 꾸준한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성공할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는 쿨해진 마인드, 즉 마음의 여유로움이 생겼습니다. 원래는 사람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 내가 아닌 남을 먼저 챙기며 나를 잃어가며 살았는데 지금은 그런 마음들을 쿨하게 받아들이고 비울 줄 알게 되었으며 예전보다 더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처럼 저의 호주 워홀은 단순 여행, 경험, 돌벌기 등이 아닌 저의 삶을 변화시켜준 계기였습니다. 그렇기에 이 호주 워홀 생활이 제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빛나고 값진 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비 워홀러분들도 호주 워홀 동안 힘든 시간들이 많겠지만 그 생활을 탓하며 아까운 시간을 보내기보다 주어진 상황에서 최대한 즐기며 후회 없는 워홀 생활로 인생의 값진 경험을 만들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